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최봉래님,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죠. 네, 민경욱 전 의원의 부정선거 소송이 오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대법원이 기각을 해 버린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무특검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 때마다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 민경욱 의원과 함께 부정 선거를 외쳐 왔던 이러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대법원을 폭파하라 뭐 아주 격한 발언까지 하고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에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통제할 것인가. 그러니깐 겉은 민주주의인데 속은 똑같은 거죠. 인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히 뭐 국민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부패한 기득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자기들의 지배하기 편하게끔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다? 이거 잘 모릅니다.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어 법원장이다.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뭐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이 위원장들이 법원장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어 이 부장판사들, 지법원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관위 조직이 한마디로 말해서 법원 조직하고 아주 이게 법원 조직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인제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철저하게 분리된 삼권 분립을 추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있죠. 지금도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 똑같아요. 여야가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에 출마를 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심상정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삼권 분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삼권 분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대법관이 왜 선관위 위원장을 맡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1분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불법선거, 부실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재판을 합니까? 누가? 아니 대법관, 법원장, 지법원장, 부정 판사들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재판을 합니까? 누가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방탄 선관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탄 선관위다. 방탄 국회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순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애국자들, 훌륭한 사람들, 대법원, 뭐 판사들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 얘기를 해볼까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만들어도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책 특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거 없는 발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면책 특권이 있는 거죠. 또 불체포 특권. 그들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탄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선관위를 방탄 선관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이 소쿠리 선거 문제, 소쿠리에다가 우리가 투표용지를 담게 하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밀 선거가 안 되죠. 누가 볼 수도 있고 펴볼 수도 있겠고 바꿔치기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소쿠리 선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대법관이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막 외치고 막 그러니까 결국엔 버티다 못해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대법관 옷을 입고 대법관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네. 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주 훌륭하신 엘리트 분들, 또 판사, 또 대법관, 뭐 이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이 욕심과 두려움, 욕심하고 두려움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욕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 있고 이기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믿기 힘든 존재다. 욕심과 이기심과 그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은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든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 부정선거 의무 특검제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아주 뿌리를 뽑아내고 아주 가중 처벌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 부정선거에 붙자도 못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다든지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는다든지, 또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부장판사 그리고 지법원장이 맡는 이 방탄 선관위 이 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뭐 아니 헌법기관이지만 하지만 행정기관이에요. 선관위가 행정 일을 하잖아요. 선거 관리에 대한 행정 업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부의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들은 계속 국민들을 속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응? 그 양반들이 과거에 그 부패한 양반들이 그들이 신분 제도를 절대 스스로 없애지 않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없애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 가지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학벌 신분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1류대, 2류대, 뭐 3류대 뭐 또는 또 뭐 대졸, 고졸, 중졸, 뭐 무학 해 가지고 또 학벌 신분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신분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신분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예,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꿀 수 없어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반드시 깨어나 가지고 양심의 꽃을 피우고 양심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봉래님, 코코마미 TV님, NMI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네, 참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코스모스님 들어오셨고요. 생기님, 네, 그리고 김분수님, 네, 비명주님,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 홈 케어님, 네, 노정희 대법관 사퇴하라. 네, 그 노정희 대법관은 일단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고 대법관도 그만둬야죠. 네, 국민들이 외쳐야 됩니다. 네, 뭐 이 소쿠리 선거 아니 누가 봐도 비밀 선거, 직접 선거의 위반인데 대법관이 그걸 모를까요? 선거의 기본, 기본 아닙니까?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음? 이런 것을 어긴다라는 것이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밤님, 대법관 전원 구속하라, 교체하라. 그 지금 요즘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하고 대법관이 이 알력 다툼을 하고 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거 양성 분리하고 시험 분리해야 된다. 이들이 특권이 너무 많아요. 어제 뭐 판사들이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또 오늘의 변호사가 내일에 또 무슨 공수처 검사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패 기득 카르텔이 너무나 얽혀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시장에서 생산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 과일 파는 아저씨들, 또 그냥 일반 회사원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또 그냥 취약계층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 가지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치고 그래서 이 스위스처럼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 제도만 있으면은 저는 당장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에 붙이자 해가지고 한 50만 명, 우리가 스위스는 10만 명이면 우리나라는 한 50만 명, 인구가 5배가 되니까 그래서 한 50만 명 모아가지고 이거 당장 저는 그거 주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이 뭐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이런 거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거 믿지 않고 진짜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 가지고 이 기득권이나 엘리트들이 정말 뭐 이 국민들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착각. 서민들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기름값이 없어 가지고 진짜 추운 겨울날 추운 방에서 웅크리고 자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의 추위를 알 것이며, 네? 쌀을 못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주 풍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들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서민들이 막 자녀를 죽이고 자살을 하고 그래도 하는 얘기들은 아주 극도의 아동 학대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빚져서 죽은 거야. 응? 그 사람들이 도박해서 죽은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면은 저는 이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면은 말이 통하거든요. 그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제 연구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자기는 아주 굉장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더라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 교수님은 어리석은 국민들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국민들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이러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정 교수님을 보면은 어리석은 국민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장 위험한 게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트들이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결정하고 다수가 쫓아와야지 어떻게 다수결의 원칙 그런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그런 것을 외치냐. 그래서 제가 내가 다수결의 원칙이 모든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선동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 또한 안다. 하지만 나는 국민들의 집단 상식과 집단 이성을 나는 믿고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집단 이성과 집단 상식으로 깨어나길 바라는 거지 나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좁혀지지가 않아요. 대화를 뭐 2시간 동안 계속해도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엘리트가 결정을 해가지고 다수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 보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도 정당이 운영이 돼야지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또 선거 보조금이 그걸 폐지하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은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때 500억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500억이 어디 있어? 500억이 어디서 써? 예? 그 돈 있는 놈들만 500억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500억을 자기 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선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정당 보조금 500억을 나눠
받고 선거보조금 500억을 나눠 받아가지고 그러면 500억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선거 때 500억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500억이 상한선이다. 근데 알고 보면 자기들은 다 받은 거야. 세금 가지고. 정당 보조금 500억, 선거 보조금 500억을 나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500억까지 쓸 수 있다. 선거 운동 비용으로. 그 일반 국민들은 500억이 어디 있어요. 5천만 원도 없고 5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냥 국민들 속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500억을 쓸 수 있다. 그래놓고 500억을 다 받아가 또 국민 세금으로. 이게 다 쇼한 겁니다. 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거 비용을 500억 쓸 수 있다? 500억이 상한선이다? 이거 폐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면 충분하다. 강용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그 22억을 하루 만에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진짜 뭐 1,000원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면 1,000원, 만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정치가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이놈들이 지네들은 정당 보조금 500억 받고 선거 전에 또 500억 받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500억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법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도 500억 어떻게 써? 500억을. 에? 그러니까 군소정당 후보들은 얼마 썼나 보면은 뭐 8억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 거대 양당들은 우리는 500억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500억 썼다. 그리고 500억 다 세금으로 받아가. 15% 이상 득표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예, 저는 정말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거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거 정당 보조금,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이 세 가지 이거 다 폐지해 버려야 돼요. 돈 안 드는 선거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여론조사 할 때 부정 여론조사. 이번에 나왔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죠? 부정 여론조사.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 수령지로 주소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또 여론조사를 그렇게 실시해가지고 부정 여론조사 이 의혹이 지금 터졌어요. 그 여론조사부터 부정이다. 방송보도 어때요? 방송보도 보면은 그냥 뭐 여야만 나오지 뭐 누가 나와요. 이것도 방송보도도 부정이다. 예? 선거 방송은 선거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방송은 아주 공정해야 됩니다. 후보가 5명이면 5명에 대해서 방송할 거면 한 사람의 1분당 5분 방송하면은 똑같이 방송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그냥 지난 대선 때 보면은 1시간 동안 계속 이재명 뭐 윤석열 계속 이것만 방송해 주는 거야. 군소정당 후보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부터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도 보면은 계속 터지잖아요. 뭐 대리 투표 문제 터지지 또 뭐 저 사전 투표 때 투표한 사람이 또 본투표에서 또 투표하는 이러한 사건 터지고 계속 터지니까 이게 제정신이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뭐 엘리트 자꾸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더 뛰어나다니까. 예? 진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 예전에 그 정도전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향을 가거든요. 귀향을 가는데 귀향을 가가지고 생활을 해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저 조정에서 관료들은 국민들 고열만 빨아먹고 자기들 권력에만 눈이 멀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두전 선생이 귀양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서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구나.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민본 정치를 구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는 생선 장사하는데 나는 내가 정치할 자격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나서야 돼요. 그런 분들이 도리어 더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알고 그리고 정치가 뭔지를 더 잘 아는 거야. 정치가 간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치인데 이놈들은 잔머리를 써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꾼들 이제 정치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저는 대통령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이렇게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허세가 가득해. 허세. 허세가 가득하고 진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정성이. 정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통 생활인들, 이 보통 생활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그중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공정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느낀 것을 이것을 바꿔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 정신이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오늘 그 민경욱 의원인 울분을 토했어요. 네, 부정선거 기각 판결에 세상에 정의가 있길 바랐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고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법정에 제시된 분명한 증거와 증언도 무시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니까 참으로 슬픈 날이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 답답한 심정을 표명했고요. 수많은 통계적 증거와 실물 증거, 증인과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고 역사의 부끄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15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이상한 통계로 통계학 교과서가 다시 쓰여져야 하듯이 법정에 제시된 분명한 증거와 증언도 무시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2, 3개월 동안 아스팔트를 지키며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전국 각지의 애국 시민에게 감사드린다.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 네, 대법원의 불이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선거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사를 시작했고, 어제 국회에서는 총리가 부실한 선거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고발을 통해 선거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네, 정의를 우롱한 대법원은 각성하라. 정의를 외면한 대법관은 자격이 없다. 네,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고 이유를 밝혔고요. 사전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에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QR코드를 인쇄한 것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양한 검증 방법을 동원해 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대법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요. 오늘 또 이준석은 민경욱 부정선거 소송 기각에 당신들이 내부 총질러 부정선거 의혹 오늘로 끝이다. 이렇게 또 이준석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이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의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뿌락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준석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요. 대법원 폭파하라. 민경욱 소송 기각에 격앙된 시위대. 그래서 시위대들은 이 법원 결정에 탄식하고 법원 안에서 난동도 벌이고 대법원장에게 욕설을 하는 이러한 사건도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또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대법원 총선 조작 부정투표 없었다. 민경욱의 청구를 기각해버린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정선거가
없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우리가 소쿠리 선거 상황만 봤어도 뭐 초등학생들도 의심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거 투표함에다가 투표를 넣어야 되는데 소쿠리에다가 담게 했다. 예? 그리고 투표 용지가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를 줬다. 사전 투표, 본 투표 두 번 투표를 했다. 대리 투표를 했다. 참 기가 막히고요. 네, 투표함이 CCTV 사각지대에 보관됐다. 뭐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응? 그리고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부장판사, 지법원장들이 맡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의 중립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맡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바로 구속을 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정희 위원장이 잘못했으니까 사퇴했겠죠. 네,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노정희가 잘못했으니까 사퇴했지. 잘못 안 했으면은 사퇴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또 대법관으로 활동을 해. 양심이 있나요? 양심은 어디 갔어요? 응? 아니, 저 같으면은 대법관도 사퇴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허락 못해 그거는. 네? 내가 어떻게 선관위 위원장 소쿠리 선거가 터져가지고 있는데 또 대법관 옷을 입고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해? 양심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민주당이나 국힘당 능력주의 뭐 엘리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과일 파는 아저씨들이 이분들이 더 정치를 잘 알고 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트 정치를 끝내야 된다. 계속 우리 국민들이 엘리트 정치 좋아하고 여당이 못하면 야당을 찍고 또 야당이 못하면 여당을 찍고 계속 민주당이 못하면 국힘당 찍고 국힘당이 못하면 민주당 찍고 핑퐁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은 계속 당합니다. 계속 당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크롱이 제3지대에서 프랑스에서 제3지대에서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크롱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민심을 얻은 겁니다. 민심을.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니까 가능한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5%의 왕족, 성직자, 그리고 귀족들이 95%의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국민들이 빵을 달라 그랬더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괴상한 발언을 하고 결국에는 95%의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수만 명이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던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못하면 국힘당 찍으면 돼. 국힘당이 못하면 민주당 찍으면 돼. 그러니까 국힘당이 잘해서 국힘당을 찍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을 찍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누가 못하면 반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또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아주 너무 분노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이 미국에다가 11개의 공장을 만든다.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 또 현대차는 또 미국에다가 이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 또 SK, 이번엔 또 SK가 미국에다가 또 반도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돈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SK가 38조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미래가 보이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부정부패, 그리고 강력범죄 증가, 이게 보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력범죄 증가, 아주 틈만 남은 사람을 막 죽여, 그리고 부정부패, 아주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은행들도 막 횡령하고 공무원들도 막 횡령하고 뭐 몇백억 막 횡령하는 일들이 막 터지고, 또 심지어는 7조 원의 돈을 송금을 했다, 해외 송금을 했다. 이걸 또 은행들이 알았겠죠? 뭐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수상한 2조 원이 중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뭐 도덕성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에다가 자살률이 증가되고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계속 은행들이 돈 이자를 올려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자를 올려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수상한 7조 원, 7조 원의 돈이 해외로 송금되는 게 터졌는데, 일각에서는 대북 송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5천억 원을 5천억 원을 김대중 대통령 때 5천억 원을 불법 대북 송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죠.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는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는데 처벌을 받았죠. 네, 이 대북 송금.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대북 송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동훈이 미국에 갔는데 FBI뿐만 아니라 세계 은행을 방문을 했냐? 왜 비밀리에 국정원장이 미국에 갔다 왔냐? 이런 얘기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만약에 그게 대북 송금설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굉장히 또 골치 아파지게 되는 그러한 정황이죠. 이런 정황들. 그러니까 완전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상황들. 응?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 또 이재명 의혹 관련해 갖고 한 명이 또 죽었죠. 4명째 죽어요. 4명째.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정치인데 정치판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참 신기한 일이죠. 예?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까? 응? 아,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을 거야. 응? 고령화로 미래가 밝을 거야. 자살률이 높아서 미래가 밝을 거야. 또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가 붕괴돼서 미래가 밝을 거야. 부정부패가 많아서 미래가 밝을 거야. 또 강력 범죄가 많아져서 미래가 밝을 거야. 됩니까? 안 되죠. 결국에는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삼성이 11개 공장을 짓고 또 SK가 38조를 투자한다. 그리고 또 현대차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뭐 미국입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도대체? 예? 그러면 대통령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바이든이 와가지고 그냥 윤석열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삼성에 꿀 빨려고 하고 있고, 또 현대차에 꿀 빨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또 뭡니까? LG 쪽에 가가지고 또 꿀 빨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네, 더워가지고 이 방송 중에 이렇게 채널이 중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뜨거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날씨가 진짜 덥네요. 32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돈들이 자꾸 왜 해외로 빠져나가냐.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네. 7조 원이 해외 송금이 됐다는 이 7조 아니겠습니까? 엄청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든 것을 다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또 박지원이 예전에 대북 송금에서 유죄를 받은 그러한 경력이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됐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사일을 뻥뻥 쏴댔는데 예? 진짜 확실하게 이게 진짜 대북 송금으로 돈이 들어갔는가? 중국의 2조 원은 왜 2조 원이 중국으로 갔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이고요.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특검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무특검제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정황이 아주 걱정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이러한 부분들을 깨어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그러한 지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은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이 자꾸 왜 미국에다가 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또 지금 SK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일자리가 여기서 창출되고 세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텐데요. 해외 나가서 미국에다 만들면 미국에다 세금 내고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하여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기구에서 매년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얼마씩 할 것인지를 우리가 논의해서 국민들의 노사의 갈등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합시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되돌아오게 합시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언론도 방송도 그냥 삼성이 11개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미국 방송인 줄 알았어요. 미국 방송. 예? 거기다가 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 방송이에요? 또 이번에는 차태원 회장이 바이든 통해서 또 38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바이든이 땡큐를 9번을 했다. 막 이런 게 나와. 미국 방송입니까? 한국 방송입니까? 예? 한국 방송이면은 걱정을 해야죠.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가 계속 없어질 텐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세금이 미국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공장이 한번 거기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고 윤 대통령도 그래야 되는데 이거 무슨 들러리를 서고 있는 건지
아주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아주 걱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우리가 올해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것처럼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에서 국민배당을 올해 얼마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필요한 세금을 아끼고 불필요한 선거 없애고 국회의원들 실질적 수당제로 바꾸고 100명으로 줄이고 지방선거 없애고 지방의원 없애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면은 노사 갈등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이 아니라 화합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갑자기 방송 채널들이 꺼져버리네요. 휴대폰들이 열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다시 이제 밤에 또 방송을 할 때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땐 좀 시원해지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덥네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밤 10시경에 방송을 하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